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사실상 100%가 되고 말았네요. 일본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양 방출을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일제히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처리 방침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폐로 작업을 더는 지연시킬 수가 없다. 조기에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 일본 정부는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 딱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과 증기 배출입니다. 올 4월부터 각 지자체와 농림수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왔으나 현지의 어민들은 해양 방출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기 배출은 비용도 훨씬 많이 드는 데다 기술력도 완벽히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양 방출로 정해진 것이죠.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일본 어업계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은 집단 행동에 나서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사례는 없다. 방류 말고 보관을 계속하는 선택지도 제고해주기 바란다. 전곡을 찔렀네요. 계속 보관해도 되는데 왜 방류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내부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출 방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3호기 내부에는 녹아내린 해결료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를 꺼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폐로 과정의 핵심 작업입니다. 이에 해결료 보관 장소 확보를 위해 오염수 탱크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부족하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탱크는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이유는 오염수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흉물처럼 자리하고 있는 천여 개의 오염수 탱크를 빨리 처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거대한 물탱크 단지가 주는 시각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는 일본이 관련해서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일본 정부는 물탱크가 남아있을 경우 자신들이 추진하는 도호쿠 지역 부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어민들과 달리 물탱크를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입니다. 이번 방류 결정은 스가 총리가 주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여론이 워낙 부정적이라 내년 올림픽 개최 이전의 결정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는 총리 임명 직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부흥과 폐로 병행을 위해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해양 방출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방출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제출한 방출 계획이 적절한지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이 설비를 제작하고 방출 개시 전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총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따라서 방류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2022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물에 600배 희석시켜 정부의 트리튬 배출 기준치의 40분의 1로 떨어뜨린 뒤 바다로 방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은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를 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오염수의 약 70%는 정부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부터 기준치 이상의 오염수에 대한 재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정화를 하더라도 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현재 기술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오염수가 맞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선택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삼중수소 등 몇몇은 정화를 해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화에도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화한다는 일본 정부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류하게 되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만큼 한국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은 이 주장에 논리적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피해를 입기 전에 글로벌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해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일본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전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어딜까요? 단연 일본입니다. 자국의 앞바다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방류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면 북태평양과 수산물들이 모두 오염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규탄하도록 해야 하겠죠? 실제로 국제사회는 일본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침을 최대치로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는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방침이 유지되고 있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갖추면 수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횟수 및 대상 품목수, 검사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내 수입 금지 지역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검사 자체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죠. 추후에 대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정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죠. 우리 정부가 일본 쪽으로부터 정화된 오염수 샘플을 받아 이들의 안전성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대응책은 하나입니다. 수입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중국은 이미 움직임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은 도쿄를 포함해 후쿠시마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지역의 수산물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아마 일본이 방류를 결정할 경우 수입을 원천 금지하겠죠? 중국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 이상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대남전단 인수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을 향해 응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군사행동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대폭 끌어올릴 경우 한미 군당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일 대남 비방을 퍼붓고 있는 북한이 20일 평양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관련 영상을 재방송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등 북중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한국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조선 것들 등 막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담뱃재를 부은 대남 비방 전단 살포 계획을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게재한 사회주의 한길에서 더욱 굳게 다져지는 조중친선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난해 6월 20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조명했다. 당시 시 주석은 북중 수교 70년을 맞아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방북했다. 노동신문은 이 회담을 두고 전통적인 조중친선 관계를 새 시대 요구에 맞게 승화 발전하고 두 나라 최고 영도자 사이에 맺어진 친분관계의 공고성, 조중관계의 특수성을 다시금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두터운 동지적 신뢰와 각별한 친분 관계는 양국 관계의 굳건한 초석이라면서 두 지도자가 올해에도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더 밀접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중 갈등을 불러일으킨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북측의 지지와 연대를 전했다. 또 중국도 적대 세력들의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힘찬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조중친선의 역사적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중친선 관계는 변함없이 공고히 발전할 것이며 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끊임없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 주민들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도 이날 저녁 평양 북중 정상회담 영상을 재방송했다. 이는 북측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인 지난 12일 말로는 관계 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의 격화에만 광분해왔다며 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리선권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장기간 경색된 가운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은 갈수록 노골적인 친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도 북한이 중국과 이러한 전통 우위를 과시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한국에는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비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각지에서 대규모 살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특히 대량 인쇄한 전단 사진을 공개하고서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비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공개한 전단 인쇄 사진을 보면 남측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전단 위에 담배꽁초와 담뱃재, 쓰레기 등이 마구 뿌려져 있다. 북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인 4.27 판문점 선언의 주역인 문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운운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대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첫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복음은 사태의 주의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 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남측의 남북관계 경색에 책임을 돌리며 대남 비난도 이어갔다. 신문은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표현하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누구인데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오만불손하게 놀아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남측을 비겁하고 나약하며 저열한 상대로 매도하며 남북관계를 더는 논할 수 없고 남북 간 접촉 공간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철면피한 강원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15 선언 20주년 행사 영상 메시지 등에 대해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남북 갈등의 직접적인 단초가 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묵인을 재차 주장하면서 변명과 술수로 번복된 미사여구라며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교착 진단 분석에 대해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축사 당시 고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빌려 착용한 것까지 거론하며
상징성을 애써 부여하려 했다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담화 말미에는 항상 연단 앞에만 나서면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면서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말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언사를 정당화했다.